진구는 예주 영천군 허창현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특출 났는지 그의 할아버지인 진식은 항상 가문의 장로들에게 이 아이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진식과 그의 아버지인 진기도 재능과 명망이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부자에 따르면 진식이 죽었을 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하며 뛰어난 재능을 가진 공융이 진기의 뛰어남을 알아보고 그를 위해 절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난 진구는 유비가 예주자사가 되었을 때 그의 초빙을 받아 별가로 임명됩니다. 이후 도겸이 죽어 서주의 백성과 호족들이 유비가 도겸의 뒤를 잇기를 간절히 바라자 유비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서주로 갈 마음을 먹었는데 진구는 유비에게 원술의 세력은 강대하므로 지금 동쪽으로 간다면 반드시 그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 여포가 장군의 뒤를 습격한다면 장군이 설령 원수를 격파하더라도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진군의 말을 듣지 않고 서주로 간 뒤 진군의 예상대로 원술과 세력 다툼을 하게 되었고 유비가 본대를 이끌고 원술과 싸우는 사이 여포가 뒤통수를 쳐 합의를 습격해 점령하고 원술을 도와 유비의 군대를 공격해 박살내 버렸기에 유비는 진군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진구는 유비가 서주에서 쫓겨나게 되자 피난을 갔다가 이후 여포를 패배시킨 조조의 부름을 받아 조정에 들어갑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왕모와 주규라는 인물을 청거하자 진구는 조조에게 왕모와 주규는 도덕을 무너뜨리는 인물이므로 기용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조는 듣지 않고 등용했는데 훗날 왕모와 주규는 모두 악행을 저지르다 발각되어 처형당했기에 조조는 진군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군은 대건과 진교라는 인물들을 청거하여 조조가 그들을 모두 등용하였는데 이후 오나라 사람들이 모반하자 대건은 충의를 다하여 싸우다 전사했고 진교는 훌륭한 신하가 되었기에 당시 사람들은 진군의 안목이 뛰어나다고 여겼다 합니다. 또한 조비도 진군을 매우 칭찬했는데 조비가 태자였던 시절에 진군을 매우 존경하며 예를 다해 대하였고 항상 감탄하며 그대가 내 곁에 있으므로 문인들이 날마다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먼저 육형이란 죄의 경중에 따라 신체를 손상시키는 형벌로 폐지된 상태였으나 조조 시절 사형을 폐지하고 육형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진군이 말하길 신의 부친이 한나라 시절에 육형을 폐지하고 태형을 증가시킨 것은 본래 어질고 측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죽은 사람은 더욱 많아졌기 때문에 명의상 가벼울 뿐이지 실제로는 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명의상 가벼우면 범하기 쉽고 실제로 엄하면 백성을 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육형을 폐지한 것은 사람의 부분적인 몸을 중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것입니다. 라고 하며 육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효도 진군과 같은 입장이었고 조조도 그들의 말에 깊이 동의하였으나 왕랑을 포함한 다수가 반대한 데다 당시는 전쟁이 계속되는 상태였기에 육형을 부활시키는 것을 잠시 보류했다고 합니다. 진구는 조비가 황제가 된 뒤 구품관인법이라는 관직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는 관직을 1품에서 9품까지 9단계로 나누는 체제를 선택해 이를 체계화시킨과 동시에 지방에 주, 군에 중정관을 설치하여 이들이 각 지역의 인재들의 능력을 평가해 조정에 올려보내면 이를 통해 인재들을 선발하여 등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비는 구품관인법을 통해 각 지역의 호족들에게 조정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어 그들을 달래고 포섭하는 데 이용하였고 실제로 시행 초기에는 초야에 묻힌 인재들을 등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점차 호족들이 관직을 사유화시키는 폐단이 발생하여
위나라 시절에도 이를 비판하는 신하들이 많았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진군의 구품관인법은 수나라 시절까지 이어졌고, 수나라 문제가 과거 제도를 만듦으로써 폐지되었으나 관직을 9단계로 나누는 관품 제도만은 청나라 말기까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품관인법은 중국사를 관통하는 관직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사 전체에서 진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국지 인물들 중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군은 조비 시절에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여 상서의 일을 관장하는 위치까지 올랐고, 조비의 병세가 위독해졌을 때 조진, 조유, 사마이와 함께 조비에게 불려가 유언을 받들어 조정을 보필했다고 합니다. 진군은 조예가 즉위하자 상소를 올려 황제가 해야 할 책무에 대해 조언해 주었고, 이후 조예의 딸이 병으로 죽었을 때 조예가 매우 슬퍼하며 딸에게 시호를 하사하고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하자 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진군은 상소에서 사람의 수명이 길고 짧음은 운명에 있고 삶과 죽음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예법을 제정하여 어떤 때는 상례를 융성하게 거행하고 어떤 때는 상례를 거행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검소하게 제를 지냈으며 8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으면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가 죽은 지 한 달이나 되었는데 성인의 예절로 글을 보내고, 게다가 상복을 입히고 조정의 상하가 흰 옷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통곡하고 있으니 예부터 이러한 일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폐하께서는 장례에 직접 참가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왕께서는 만국의 군주이시니 폐하께서 안정을 찾아야 천하가 편안하고 움직이시면 천하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라고 말하며 조예에게 적당히 하라고 간언하였으나 조예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룡 연간에 조예가 심시티에 빠져 궁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기에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될 시기를 잃게 되어 버렸고, 이에 진군은 또 상소를 올립니다. 진군은 조예에게 우임금은 요와 순의 성대한 시대를 계승했지만 오히려 꾸미지 않은 궁전에서 살았으며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전란을 겪은 이후로 백성들이 적어 한나라 문제 때와 비교하면 그 당시의 큰 항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변방에선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져 장수와 병사들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때 만일 수재나 한재가 발생하면 국가에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오화촉이 아직 멸망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이 불안하니 지금은 병사들을 조련시키고 농업을 권장하여 적의 침입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진급한 일을 벌이고 먼저 궁궐을 짓고 있으니 신은 백성들이 이 때문에 공궁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오직 폐하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으나 조예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군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였기에 결국 조예는 궁전 건축의 규모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군은 위나라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청룡 4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진군은 곽가가 바른 몸가짐을 닦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 차례 곽가의 행태를 고발하였으나 곽가는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이를 보고는 곽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고 진군도 정도를 지키고 바른 말을 했다고 하여 이 또한 기쁘게 여겼다고 합니다. 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동생이 위풍의 반란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어 연자제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군이 이를 조조에게 말해 유이를 사면시켜줬기에 유이는 진군을 찾아가 감사를 표했으나 진군은 형벌에 대한 논의는 국가를 위한 것이지 사사로운 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은 훌륭한 군주의 의향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처럼 진구는 도량이 크고 거동이 오만하지 않았으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조비의 측근 중 최악의 인물로 우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강직했던 진군을 좋게 보지 않았기에 조비에게 진군은 화합만 할 줄 알 뿐 재상의 재주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중임에 있으면서도 친히 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라고 참언하니 조비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조비는 오질의 말만 듣고 급조를 내려 진군을 책망하니 천하의 사람들은 진군만한 사람이 없고 오질의 말은 실체가 없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태와 연간에 조진이 촉을 공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표를 올렸으나 진군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계속 반대하였기에 조진은 촉 정벌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군의 아들 진태는 뛰어난 문관이었던 아버지와는 달리 뛰어난 무관으로 활약하여 훗날 강요의 북벌을 여러 차례 막아내는 위용을 보여줍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진군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